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결정. 봄바람이 불던 3월의 어느 날, 김지우는 갓받은 인턴증을 바라보며 한 부서의 문 앞에 서 있었다. 컴퓨터 공학과 졸업생인 지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무거운 비밀이 있었다. 바로 국내 3위 IT 대기업 미래선택의 회장 강은영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이었다. 절대 내 아들이라는 걸 알리지 말고 너 혼자 스스로 능력을 증명해봐.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다. 지우는 회사에서 가장 힘들기로 유명한 기술혁신팀을 지원했다. 신기술 개발과 시스템 혁신을 담당하는 이 부서는 업무 강도가 살인적이기로 소문난 곳이었다. 첫 출근부터 지우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했다. 박 대리가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물었다. 너 XX대 컴공과 출신이라고. 그럼 집안도 괜찮겠네. 아버지 직업이 뭐야? 일반 회사원입니다. 지우는 거짓말을 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와 홀로 자신을 키운 어머니의 이야기를 숨겼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정체를 들켜서는 안 되었다. 쟤 좀 수상하지. 인턴 주제에 옷이 좀 고급져. 뒷배가 있나? 20대에 저런 시계를 차고 다닌다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이를 듣게 된 박 대리의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가난하게 자라 힘겹게 이 자리에 오른 박 대리는 쉽게 이곳에 와 얼쩡거리는 지훈이 거슬렸다. 마감 직전에 업무를 바꾸거나 일부러 틀린 정보를 주고 나중에 내가 확인을 제대로 안 했네라며 질책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원래 팀 회식에서 일이 벌어졌다. 김 과장이 술잔을 기울이며 야 인턴. 너 진짜 백 없어. 어떻게 우리 회사에 들어온 거야? 공채로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우리 부서가 아무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니라고. 술자리가 깊어질수록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술에 잔뜩 취한 박 대리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해봐. 너 아버지가 누구야? 갓 졸업한 애가 이런 옷이나 시계가 가능하냐고. 주변 사람들은 지훈이 어떤 대답을 할지 기대하는 눈빛이었다. 그만하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합니다. 결국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그 모습을 본 선배들은 낄낄거리고 있었다. 가장 절망스러운 것은 최 팀장의 태도였다. 그는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완전히 방관했다. 팀장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팀장실을 찾았을 때 최 팀장은 컴퓨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왜? 업무 환경이. 인턴이 뭘 바라는 거야? 난 신입 때 더 심하게 당했어. 벌써 이러면 사회생활 어떻게 할 거야? 하지만 그만. 앞으로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마. 지우는 팀장실을 나오며 완전한 절망에 빠졌다. 매일 아침 출근이 지옥 같았다. 한계에 도달한 어느 저녁 지우는 결국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평소와 다른 아들의 목소리에 은영은 즉시 이상함을 감지했다. 지훈아, 무슨 일이야? 엄마. 나 힘들어. 울먹이는 목소리로 지우는 지난 2달간 당한 모든 굴욕을 털어놓았다. 은영은 전화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엄마가 해결해 줄까? 아니야, 엄마. 그러면 정말로 낙하산이 되는 거잖아. 하지만 그래도 노력해 볼게. 조금만 더 버텨볼게.
다음 날 오후 은영은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집을 나섰다. 맞춤 정장 대신 단정한 캐주얼 옷을 입고 비서나 운전기사 없이 혼자 운전해서 회사로 향했다. 손에는 직접 준비한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회사 정문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출입증 없이는 통제구역에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경비원이 그녀를 막아섰다.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온 그녀를 경비원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은영은 잠시 멈춰섰다. 그녀가 가진 절대적인 권력과 평범한 어머니로서의 모습 사이의 간극을 실감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발걸음을 돌렸다. 월요일 아침, 은영은 차가운 표정으로 완벽한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에 나타났다. 비서실장과 법무팀장이 그녀의 뒤를 따랐고 그녀의 얼굴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회사 전체가 이례적인 회장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술렁거렸다. 경비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경례를 했다. 은영은 곧장 기술혁신팀으로 향했다. 지우는 말없이 구석진 복사기 앞에 서 있었다. 회장은 팀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최민수 팀장은 그녀를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다. 회장님, 갑자기 어쩐 일이십니까? 은영은 천천히 차갑게 말했다. 기술혁신팀은 무엇하는 부서죠? 제 아들은 기술혁신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닌 인간의 절망을 배우고 있으니 말이죠. 은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을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지금부터 이 부서의 모든 업무는 제가 직접 관리합니다. 일단 모든 인원은 무기명으로 근무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작성하십시오. 감사팀이 직접 수거할 것입니다. 팀원들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리고 오늘부로 모든 사내 부조리를 근절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그 누구도 직위가 낮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존중하지만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을 더욱 존중합니다. 그날 오후 미래선택그룹 전체에 충격적인 인사발령이 내려졌다. 시간이 흘러 지우는 정직원으로 전환되었고 괴롭혔던 이들은 모두 회사를 떠났다. 부서의 분위기는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다. 직원들은 서로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부당한 관행들이 완전히 사라졌다. 1년 후 지우는 새로운 인턴들의 멘토가 되어 있었다. 그는 후배들에게 따뜻하게 말한다. 이곳은 다른 회사와 달리 여러분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줄 겁니다. 힘든 일이 있다면 언제든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절대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지우는 더 이상 회장의 아들이 아닌 미래선택의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다. 멀리서 그런 아들을 지켜보는 강 회장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져나갔다. 그녀는 그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